9강에서 Q 로라를 배웠습니다. 교과서는 그대로 두고 압축본으로 바꾼 것이다. 여기서 압축본이 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2강에서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7 빌리언이면 70억 개의 웨이트. 이 웨이트 하나하나가 메모리를 차지합니다. 오늘은 양자화. 웨이트가 담기는 그릇의 크기를 줄여서 같은 능력을 더 작은 메모리에 담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양자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데이터 타입, 양자화 기법, 저장 포맷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 타입은 FP32, FP16, int4 같은 이름들로 웨이트 하나를 몇 비트짜리 그릇에 담느냐를 정하는 숫자 표현입니다. 이 자체로는 양자화가 아니라 양자화의 목표 지점입니다. 둘째, 양자화 기법은 FP32, FP16과 같은 큰 그릇에 담긴 웨이트를 int4, 작은 그릇으로 옮겨 담는 방법. 이게 진짜 양자화입니다. 어떤 웨이트를 어떤 칸에 매핑할지, 즉 스케일 팩터를 어떻게 계산할지 같은 알고리즘들이 바로 GPTQ, AWQ, RTN, NF4 같은 것들입니다. 참고로 비츠 앤 바이츠는 이런 양자화 알고리즘들을 묶어서 코드로 호출할 수 있게 제공하는 허깅 페이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셋째, 저장 포맷은 옮겨 담은 결과를 디스크에 저장할 때 쓰는 파일 형식입니다. gguf와 safe tensors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타입은 그릇의 크기, 기법은 옮겨 담는 방법, 포맷은 보관하는 파일입니다. 그렇다면 양자화는 무엇인가? 이전 강의에서 고요 속에 외친 비유 기억하시죠? 입모양만으로 상대방의 말을 읽어야 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입모양 읽기를 연습하면서 배운 패턴을 노트에 메모해 본다고 가정해보죠. FP16은 상세 메모입니다. 비읍, 양입술을 완전히 붙이고 아랫입술이 살짝 앞으로 튀어나오며 윗입술 어쩌고저쩌고. FP16은 모든 디테일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입술의 각도, 접촉 면적, 힘의 세기까지. 근데 int4는 핵심만 남깁니다. 양입술 붙이기. 대부분의 단어는 이렇게 간결한 메모만으로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읍과 쌍비읍처럼 미묘한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상세한 메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자화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FP32는 소수점 15자리까지 정밀하게 저장합니다. 상세 메모처럼요. FP16은 소수점 4자리, int4는 소수점 1자리만 저장합니다. 자릿수가 줄수록 정보 손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LLM 태스크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입모양 읽기에서 양립술 붙이기만 알아도 비읍이라는 단어를 읽을 수 있듯이 웨이트의 핵심 크기만 보존해도 모델은 잘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정밀도를 줄였을 때 메모리는 얼마나 절약되는지 공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순합니다. 모델 메모리는 파라미터 수의 웨이트 하나의 크기를 곱한 값입니다. FP16은 웨이트 하나가 2바이트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수의 2를 곱합니다. 7 빌리언이면 14기가, 70 빌리언이면 140기가. 그릇 자체가 크니까 더 상세한 기록을 담을 수 있겠죠? 반면에 int4는 웨이트 하나가 0.5바이트입니다. 파라미터 수의 0.5를 곱합니다. 7 빌리언이면 3.5GB, 70 빌리언이면 35GB. FP16 대비 메모리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75%나 절감되는 거죠. 그릇 자체가 작아서 꼭 필요한 기록만 담아야 합니다. 앞에서 메모리가 75%나 절감했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메모리 절감 하나가 세 가지 효과를 같이 만들어냅니다. 첫째, 추론 속도가 빨라집니다. GPU는 매번 웨이트를 메모리에서 읽어와서 곱셈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읽어야 할 데이터가 4분의 1로 줄었으니 그만큼 빨라집니다. LLM 추론은 연산마다 메모리 대역폭이 병목인 경우가 많아서 이 효과가 생각보다 큽니다. 둘째,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모델을 GPU 한 장에 올릴 수 있게 되면 서빙 비용이 직접적으로 절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A100 2장이 필요하던 70 빌리언 모델을 A100 한 장으로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모델이 클수록 차이가 더 극적입니다. 셋째, 엣지 배포가 가능해집니다. 메모리가 작으면 데이터 센터 GPU가 아니라 맥북, 라즈베리파이, 스마트폰에서도 LLM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동작하거나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면 안 되는 프라이빗 환경에서 좋습니다. 메모리가 가벼워지니까 빨리 꺼내볼 수 있고 가방값이 줄어들고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메모리 하나만 줄여도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양자가 왜 좋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자화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적용 시점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PTQ와 QAT입니다. 먼저 왼쪽 PTQ, Post Training Quantization입니다.
완성된 그림을 축소 복사기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원본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축소 과정에서 디테일이 약간 날아갑니다. 오른쪽 QAT는 Quantization Aware Training. 비유로 표현하면 처음부터 작은 캔버스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작은 크기에 맞게 처음부터 구조를 잡습니다. 비교표를 볼까요? PTQ는 학습이 끝난 후에 양자화를 합니다. QAT는 학습하면서 동시에 합니다. 장점은 PTQ가 빠르고 쉽고 QAT는 작은 비트에서 더 정확합니다. 단점으로는 PTQ는 성능이 하락할 수 있고 QAT는 GPU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PTQ에는 GPTQ와 AWQ가 있고 QAT는 비트넷, QLoRa가 있습니다. 저희 9강에서 배웠죠. 실무에서는 PTQ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 중에서도 Q4KM 같은 라마 CPP의 자체 양자화 방식으로 GGUF에 저장하는 워크플로우가 입문 환경의 가장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반면에 GPTQ와 AWQ로 양자화한 결과는 Safe Tensors 포맷으로 가는 게 표준입니다. 이 두 포맷의 차이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앞에서 본 PTQ와 QAT는 어떻게 양자화하느냐의 방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양자화된 결과를 어떤 파일에 담느냐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양자화된 LLM을 담는 두 가지 대표 포맷 GGUF와 Safe Tensors를 비교합니다. 먼저 GGUF, GPT Generated Unified Format의 약자인데 여기서 GPT는 OpenAI의 GPT가 아니라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즉 라마, QN 같은 현대 LLM이 공유하는 트랜스포머 디코더 계열 아키텍처의 총칭이에요. GGUF는 CPU와 GPU 양쪽에서 동작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올라마, LM 스튜디오, 라마 CPP 같은 도구가 바로 GGUF를 읽어서 실행하고 그래서 로컬 LLM의 사실상 표준 포맷이 됐습니다. 압축 강도도 Q2에서 Q8까지 선택할 수 있고 2023년에서는 라마 CPP 프로젝트에서 처음 등장하면서 CPU LLM 시대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양자화된 LLM의 PDF와 같이 어디에서나 열리는 파일 포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Safe Tensors입니다. 이름 그대로 안전한 텐서 저장 포맷이고 허깅 페이스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안전하다는 건 보안적인 의미입니다. 기존에는 파이토치에서 모델을 저장할 때 쓰던 빈 파일이나 PT 파일은 내부적으로 피클이라는 직렬화 방식을 사용하는데 피클은 파일을 로드할 때 임의의 코드가 실행될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악성 코드를 모델 파일에 심어 놓으면 다운받아서 로드할 때 그게 실행될 수 있었던 거죠. Safe Tensors는 그런 위험 없이 순수한 텐서 데이터만 안전하게 담도록 설계된 포맷입니다. 그리고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스와 VLLM 같은 GPU 추론 도구의 기본 포맷입니다. 화면에 GPU 추론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Safe Tensors 포맷 자체는 하드웨어와 무관해서 CPU에서도 로드는 가능합니다. 다만 안에 든 LLM 가중치가 보통 FP16이거나 GPU 전용 양자화라서 실무에서는 거의 GPU에서 추론한다는 뜻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Safe Tensors는 양자화 전용 포맷이 아니라 범용 텐서 저장 포맷입니다. 그래서 원본 FP16 모델도 담고 GPTQ나 AWQ로 양자화한 결과도 담고 그 외에 다양한 텐서 데이터를 모두 다 담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양한 양자 결과를 담는 범용 컨테이너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짚고 가겠습니다. 포맷과 양자화 방식은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이 묶여 다닙니다. GGUF는 자기만의 양자화 방식, 예를 들어서 Q4KM 같은 걸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CPU와 GPU 양쪽에서 실행이 가능하고 반면에 Safe Tensors는 GPTQ나 AWQ로 양자화한 결과를 담기 때문에 주로 GPU 전용이 됩니다. 즉 같은 모델이라도 어떤 포맷을 받느냐, 다시 말해 어떤 양자화 결과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실행 환경이 달라지는 겁니다. GPTQ로 양자화한 결과를 GGUF에 담으면 CPU에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트 패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GGUF가 자기만의 양자화 방식을 들고 다닌다고 했고 예시로 Q4KM을 짚었습니다. 그럼 이 Q4KM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풀어보겠습니다. Q4는 4비트 양자화, K는 블럭 단위 양자화, M은 미디엄, 중간 크기 변형입니다. 풀어 읽으면 int4 type, 즉 Q4로
K블럭 방식을 써서 GGUF 포맷에 담은 것입니다. 세 층이 한 이름에 다 있는 거죠. 왜 GGUF에서 Q4KM을 선택했느냐 하면 CPU에서도 돌아가고 원본 품질의 90% 이상을 유지하며 올라마 LM 스튜디오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은 모델이 Q4KM 양자화로 GGUF에 담겨서 배포됩니다. 올라마로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면 기본이 Q4KM입니다.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GGUF가 자기만의 양자화 방식 Q4KM을 들고 다닌다고 했죠? 그럼 GPT-Q나 AWQ로 양자화한 결과는 어디에 담아야 할까요? GGUF에 담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거의 모두 Safe Tensors 포맷에 담겨서 허깅 페이스에 배포되는데 왜 그런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GPT-Q와 AWQ의 결과는 결국 텐서 데이터, 즉 비트 패턴의 집합입니다. Safe Tensors는 이 비트 패턴을 해석 없이 그대로 받아 저장하는 범용 텐서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양자화 방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FP16이든 GPT-Q int4든 AWQ int4든 같은 그릇에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GPT-Q, AWQ의 CUDA 추론 커널은 텐서를 특정 쉐입과 D타입 메타데이터로 기대하는데 Safe Tensors는 이걸 손상 없이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스, VLLM, AutoGPT-Q 같은 GPU 추론 도구들이 모두 Safe Tensors를 표준으로 씁니다. 반면에 GPT-Q와 AWQ 결과를 GGUF에 그대로 담을 수는 없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 GGUF는 자기만의 양자화 방식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Q4KM, Q5KM 이런 Q 시리즈만 담도록 설계된 폐쇄형 포맷입니다. 둘째, 같은 int4라도 GPT-Q가 만든 비트 패턴과 GGUF의 Q4KM의 비트 패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룹 와이즈 인코딩, 스케일 팩터 저장 위치, 제로 포인트 처리 방식 전부 달라요. 셋째, 라마 CPP는 자기 형식만 읽을 줄 알지 GPT-Q가 만든 비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럼 변환할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사실상 GPT-Q를 FP16으로 양자화한 뒤에 GGUF의 방식으로 다시 양자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 양자화하니까 품질 손실이 누적되고 그럴 거면 처음부터 원본 FP16 모델을 GGUF로 바로 양자화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정리하면 파일 포맷은 양자화 방식을 고릅니다. GGUF는 자기 식구만 받는 폐쇄형 포맷이고 Safe Tensors는 모든 양자화 결과를 받는 개방형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GPU 진영에서 나온 GPT-Q, AWQ 그 외에 다양한 양자화 방식들이 자연스럽게 Safe Tensors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양자화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요 속의 외침으로 돌아가면 간결 메모로 대부분의 단어를 읽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경우에는 간결 메모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첫째, 상대방이 긴 문장을 빠르게 줄줄이 말할 때입니다. 앞에서 살짝 모호하게 읽은 단어가 뒤쪽 단어의 맥락을 놓치게 만들고 그게 또 다음 단어의 해석을 틀어버려서 문장 전체의 뜻이 뒤집혀 버립니다. 흐름이 길수록 작은 오차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그리고 비읍과 쌍비읍, 디귿과 쌍디귿처럼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야 할 때입니다. 양립술 붙이기라는 간결한 메모만으로는 두 소리가 너무 비슷해서 힘의 세기나 파열의 강도 같은 디테일이 없으면 틀리게 됩니다. 일반 텍스트 생성 양자화 후에도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수학적 추론은 성능이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가드레일도 양자화 후에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의응답은 괜찮아요. 짧고 단순한 대화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수학은 여러 단계를 이어서 하는 계산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앞 단계의 작은 오차가 다음 단계를 틀어버리고 그게 또 다음 단계를 틀어버려서 긴 추론 체인 끝에 가면 답이 완전히 엉뚱해져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긴 문장을 줄줄이 읽어야 하는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양자화가 안전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답해도 되는 질문과 거부해야 하는 질문의 경계가 원래 굉장히 미묘한데 그 미묘한 경계를 판단하는 능력이 양자화 과정에서 뭉개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거부하던 유해성 질문에 답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화 후에는 반드시 실제 사용할 태스크에서 품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핵심 개념들을 카테고리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양자화 알고리즘입니다. 양자화 자체가 웨이트 그릇 크기를 줄여서 모델 메모리를 축소하는 기술이고 입모양 메모를 간결하게 줄이는 것에 비유했죠. 적용 시점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PTQ는 학습이 끝난 모델을 사후에 양자화하는 것으로 완성된 그림을 축소 복사하는 것과 같고
QAT는 학습을 하면서 미리 양자화에 대비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작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알고리즘으로는 GPT-Q와 AWQ가 있습니다. 둘 다 GPU 전용 4비트 양자화 알고리즘이고 CUDA 커스텀 커널에 의존하기 때문에 CPU에선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Q4KM은 GGUF가 들고 다니는 자기만의 양자화 방식 중 품질, 크기 균형이 가장 좋은 표준 변형이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간결 메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카테고리, 포맷입니다. GGUF는 CPU, GPU 양쪽에서 동작하는 로컬 LLM의 표준 파일 형식이고 자기만의 양자화 방식, Q 시리즈만 담는 폐쇄형 포맷입니다. 양자화된 LLM의 PDF 같은 파일 확장자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Safe Tensors는 허긴 페이스 진영의 범용 텐서 컨테이너로 GPT-Q나 AWQ로 양자화한 결과를 담는 그릇으로 주로 쓰입니다. 양자화 방식을 가리지 않고 모든 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담는 개방형 포맷이에요. 세 번째 카테고리, 라이브러리입니다. Bits and Bytes는 NF4나 LLM-8 같은 양자화 알고리즘들을 묶은 허긴 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양자화 라이브러리입니다. 코드 한 줄로 자동 양자화되는 편의 도구죠.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고요 속의 외침으로 비유하면 입모양 읽기 능력은 파라미터에 저장됩니다. 이 파라미터를 상세하게 기록하면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간결하게 줄이면 메모리를 아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어는 간결한 메모로도 충분히 읽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양자화입니다. FP16이 상세 메모 10건이라면 int4는 간결 메모 1건입니다. 7빌리언 모델을 기준으로 14기가를 차지하고 int4는 3.5기가를 차지합니다. 4분의 1로 압축되는 거죠. 그 결과 비싼 GPU 없이도 여러분의 노트북에서 심지어 라즈베리파이나 스마트폰에서도 LLM이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양자화가 LLMOPS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이유입니다.